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핵심 플레이어죠. 포티넷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티커는 FTNT.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최신 실적 발표 자료는 물론이고요. 업계 분석 보고서,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 뛰는 IT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 싹 다 모아서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이버 공격의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포티넷이 이 위협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둘째는 실적은 분명 좋았는데 왜 시장 반응은 좀 차가웠을까?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속사정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포티넷만의 기술적인 강점이 뭔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근데 시작하기 전에 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섬뜩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포티넷 하나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2026년이 되면 인간 개입 없이 AI 시스템이 알아서 사이버 공격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SF 영화가 아니라 정말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이버 공격의 패러다임이 뭐랄까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속도예요. velocity. 예전엔 해커가 직접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코드를 짰다면 이제는 AI가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취약점을 찾아내는 거죠. 인간이 반응할 틈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공격이 들어오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특히 헬스케어, 제조업,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가장 위험한 타겟으로 지목됐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병원 시스템이나 전력망이 AI한테 공격당한다고 상상해보면, 그런데 이게 포티넷이라는 회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세상이 위험해진다는 건 반대로 보면 보안회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포티넷은 그냥 세상이 위험해요 라고 경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예측한 바로 그 AI 공격이라는 공포를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보면 포티넷 사업 부문 중에 AI 기반 보안 운영, 줄여서 SecOps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번 3분기에 빌링 성장률이 33%를 기록했어요. 가장 폭발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그대로 포티넷의 매출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네요. 그렇죠. AI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AI로 막는다는 개념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건 끝이 없겠네요. 포티넷한테는 영원한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포티넷은 지금 500개가 넘는 AI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방화벽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어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말 그대로 예측 방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지스케일러 같은 회사들도 다들 AI 하고 있고요. 포티넷만이 가진 비밀 병기 같은 게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포티에이식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이던데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40A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포티넷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맞춤형 반도체 칩이에요. 일종의 전용 프로세서죠.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인텔이나 AMD 같은 회사에서 만든 범용 CPU를 그냥 사와서 쓰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냥 제일 좋은 CPU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사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 더 빠르게 보안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요. 5배에서 10배요? 아니 그게 실제 환경에서도 그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실험실 데이터 같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마케팅 수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암호화된 트래픽 검사를 할 때입니다. 요즘 인터넷 통신은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잖아요. 이 암호화된 꾸러미를 열어서 악성 코드가 있나 없나 검사하는 게 이게 범용 CPU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보통 방화벽들이 이 기능을 켜면 속도가 확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포티넷은 이 까다로운 작업을 40A식이 전담하니까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이 모든 걸 다 검사할 수 있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보안이랑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입니다. 아하, 이제 좀 비유가 되네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부품으로 조립한 차가 아니라 오직 경주만을 위해서
엔진부터 셰시까지 싹 다 전용으로 살게 한 F1 머신 같은 거군요. 네, F1 머신 비유가 정확합니다. 근데 그 F1 머신이 연비까지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연비까지요? 네, 전용 칩이라 전력 효율도 훨씬 높아서 고객의 총 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장기적으로 한 3분의 1까지 줄여줍니다. 하드웨어 성능은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포티넷은 자기네 모든 솔루션을 포티OS라는 단일 운영 체제 위에서 통합 관리를 해요. CEO 켄치지가 차세대 방화벽 SD-WAN SA를 단일 OS에 통합한 유일한 벤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잠시만요. 거기서 나오는 SD-WAN이나 SA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클라우드도 많이 쓰니까 어디서든 안전하고 빠르게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해주는 최신 보안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전엔 회사라는 성벽안만 잘 지키면 됐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성벽 밖 곳곳에서 일하잖아요. 그 모든 연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포티넷은 그 복잡한 걸 전부 포티에식이라는 엔진이랑 포티OS라는 하나의 운영 체제로 매끄럽게 합쳐버린 거죠.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체 칩으로 하드웨어 성능에서 압도하고 그걸 기반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OS로 묶어서 관리까지 편하게 해준다.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못 따라오는 포티넷만의 해자, 모트라는 거군요. 실제 사용자들 반응은 어때요? 실제 IT 전문가들이 모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습니다. 한 사용자는 소포스 같은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포티넷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러면서 통합 생태계를 높이 평가했고요. 전 세계 방화벽 출하량의 50% 이상이 포티넷 제품이다. 이런 데이터도 언급될 만큼 현장에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회사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헷갈립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랑 이익 전부 월가 예상치를 그냥 가뿐히 넘었어요. 특히 제품 매출은 무려 18%나 급증했고요.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런데 발표 직후에 주가는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잘했는데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걱정하는 걸까요? 핵심은 서비스 매출 성장률 둔화에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서비스 매출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는데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요. 무려 9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수치입니다. 9분기 연속이요? 거의 2년 넘게 계속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서비스 매출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방금 그 F1 머신 같은 제품이 잘 팔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제품 매출은 식당에서 오늘 하루 음식을 판 금액 같은 거예요. 손님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서 변동성이 크죠. 반면에 서비스 매출은 매달 구독료를 꼬박꼬박 내는 단골 도시락 배달 고객 같은 겁니다. 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마진도 높은 수입원이라 뜻이죠. 바로 이 단골 고객의 증가세가 2년 넘게 둔화되고 있으니까 식당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단골이 늘어야 가게가 안정적으로 크는데 그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고객을 포티넷 생태계에 락인, 즉 묶어두는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 포티넷 장비를 사고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이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건 신규 고객을 우리 편으로 묶어두는 힘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이 문제가 2020년 하반기에나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아까 그 레딧에서 보니까 펌웨어, 그러니까 장비를 돌리는 내부 소프트웨어 문제를 두고 일부 사용자들이 완전 총체적 난국이다, 뭐 수습이 안 되는 난장판이다,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현하던데 이것도 리스크 아닐까요? 네, 그게 사용자 포럼에서 자주 제기되는 불만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 우리 스마트폰 업데이트랑 비슷해요. 최신 버전을 성급하게 올렸다가 평소에 잘 쓰던 앱이 충돌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기업용 장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현장 엔지니어들은 버그가 다 잡혔다고 검증된 성숙한 매추얼 버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럼의 다른 쪽을 보면 성숙한 버전 쓰면 전혀 문제 없다거나 이슈 해결이 빠르다는 옹호 의견도 같이 있어요. 무엇보다 포티넷이 전 세계 방어벽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문제가 더 많이 노출되는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많으니 불만도 그만큼 많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매출이라는 숙제가 있고 시장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 근데 사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잡음 너머에 포티넷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DNA나 장기적인 비전은 없을까요? 마침 자료에 그 창업자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포티넷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입니다. 창업자 중심의 뚝심 있는 경영 철학이요. 창업자이자 CEO인 켄 지와 그의 동생 마이클 지가 회사를 만든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회사 지분의 각각 8%, 7%를 보유한 오너 경영인입니다. 이건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분기별 단기 실적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장기 주주들의 이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확실히 다르네요. 보통 상장하고 시간 지나면 창업자 지분은 계속 희석되기 마련인데 말이죠. 이런 강력한 오너십이 실제 경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그 철학이 M&A, 즉 기업 인수 합병 전략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경쟁사들이 수조 원씩 들여서 유망한 기술 기업을 막 사들일 때 포티넷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핵심 기술은 무조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유기적 성장을 고집합니다. CEO 켄지가 실적 발표에서 직접 말했어요. 경쟁사들은 기술을 빨리 얻으려고 인수를 하지만 그 결과 서로 다른 기술을 억지로 통합하느라 애를 먹는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체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완벽하게 통합된 제품을 제공한다고요. 아, 그게 결국 앞서 말한 포티 OS처럼 매끄럽게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티넷은 포티에이식이라는 자체 개발 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AI 사이버 위협 시대에 맞서는 선두주자입니다. 수익성도 뛰어나고 창업자의 장기적인 비전도 아주 뚜렷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핵심 수익원인 서비스 부문의 성장 둔화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질비한 시장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적 우위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숙명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걸 자체 개발해서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포티넷의 유기적 성장 전략, 그리고 시장의 최고 기술들을 빠르게 인수해서 결합하는 경쟁사들의 M&A 성장 전략,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포티넷의 앞으로의 행보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러분은 포티넷, FT&T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자체 칩을 기반으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잠재력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위험한 투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